네,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어 보냅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것은 1998년도였죠. 외벌이를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단순하게 용돈벌이로 생각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총각 시절 재형저축의 만기로 4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시작한 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죠. 증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올라가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주식이 뭔지도 몰랐으면서 뭐라도 사두면 시간이 가면 그냥 조금씩 수익이 생길 것이라는 큰 착각을 했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책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큰 착각이었죠.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돈,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또다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빌린 돈들은 돌려막기와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갚아 나갔습니다. 그때의 심정과 가족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그렇게 빚을 갚은 지 20년, 안 먹고 안 쓰면서 갚아 나가다 보니 그런대로 빚을 어느 정도 갚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련이 있어 손을 털지 못하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최근 S몰을 샀다가 하한가 2번을 맞고는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식을 하지 말아야 하나 싶어 고민하다가 우연히 사전해설을 보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잘 배워서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대출금을 갚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족들과 맛있는 것 사 먹을 수 있는 용돈 정도만 벌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연, 외벌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총각 시절 때부터 모아놓으신 모든 자금이 주식으로, 그렇죠. 주식으로 시작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만기로 4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 돈으로 주식을 시작하셨고, 또 그래서 증권사에 그렇죠. 증권사에 이제 믿고 맡겼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이게 그냥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직접 한번 해야겠다 해서 책으로 또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으셔서 뭐 가족 친지들한테 돈까지 빌리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빚을 이제 거의 다 네. 갚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을 털지 못하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지금 S몰을 샀다가 하한가 2번을 맞고 야 이건 나랑 맞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증권사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그쪽도 굉장히 또 잘 아시니까 권혜임 대표님께서 재형저축이라고 한다면 일단 네네. 아주 좀 오래전이죠. 재형저축이라고 하면 월급 받아가지고 조금씩 띄어서 이제 네네. 내는 저축인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연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당히 많은 증권사들이 무너졌죠. 고려증권, 장은증권 뭐 이런 종목 그런 그 회사들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되고 좀 안 좋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증권사가 문을 닫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동아은행 뭐 이런 뭐 대동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있었어요. 그런 뭐 이부 오도민 관련된 동아은행도 있었고 그런 은행들이 합종 연행을 해서 이제 IMF 때 좀 다들 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우리은행이라는 은행으로 상업은행, 한일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이제 합종 연행이 돼 있는데 네. 정말 피눈물 나는 시기였죠. 그런 시기를 다 겪으신 분인데 지금 제일 이렇게 이 사연을 받다 보면 가장 비슷한 부분들이 뭐냐면 꼭 대출을 받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돈으로 하지 않고 돈을 빌려서 하게 되면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신용도 쓰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 돈을 안 들이고 그냥 꽁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생각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 만약에 주식하신 지 뭐 1년도 안 되셨다. 혹은 뭐 1년 정도, 1, 2년 정도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빌려서 투자하는 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1억 가지고 2억을 벌고 싶으면 제로가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1억 가지고 1억 5천을 벌고 싶으면 5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버는 만큼 날릴 수 있다는 생각 꼭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1,000만 원 날리는 게 아깝다라고 하면 안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사람들이 이제 이 개인 투자들 하실 때 보면은 10% 20% 수익은 잘 내요. 근데 그렇게 수익을 한번 내기 시작하면 주식을 쉽게 봐요. 쉽게 봐서 막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수익 났던 건 내가 잘한 거고 손실 난 거는 운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야라는 생각을 잠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이제 반토막 나면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는데 늦었죠. 그때 이제 막 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대출도 받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그 보증보험이라는 직장을 다니면서 10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날린 돈이 뭐 모아놓은 돈은 다 날리고 어머님의 백수보험까지 해약해가지고서는 제 빚을 갚아주셨던 깡통이 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 같은 걸 겪으시면 안 되겠죠. 저는 바보 같은 짓을 2번이나 했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이게 살아있지만 절대 꼭 그런 생각 하게 돼요. 또 특히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도망가고 싶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예, 네, 예.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는 죄인이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방송 중에 눈물 뚝 흘리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부분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이 주식은 정말로 안정적인 마지막 문구가 참 마음에 드는데 마지막에 문구가 대출금 갚고 그러고 나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정도 용돈 정도 벌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용돈벌이 하려면 되게 쉬워요, 사실. 제가 사실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41,000원, 2,000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5만 원이에요. 그러면 20%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내가 삼성전자를 또 얘기하게 되면 제가 그러면 야, 쟤는 다 올라가서 무슨 얘기야? 또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사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용돈벌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5만 원짜리가 4만 원이 되면 주식시장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5만 원짜리가 6만 원 되는 것도 쉬워요. 그럼 밑으로 20%, 위로 20%. 위로 뭐 20%라고까지는 안 되겠지만 위아래로 10,000원을 잡고 간다면 아래로 10,000원 가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위로 10,000원 가긴 쉬운 상황이다 지금은. 그렇다면 저 같으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겠어요. 물론 뭐 몰빵을 할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와 또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한 2-3 종목 되는데 그중에 한 50% 몰아놓고 나머지 50% 가지고 이제 한 20-30% 가지고 뭐 이렇게 개별 종목도 하시고 현금도 갖고 하셔야 되는데 말이 좀 대답이 좀 비켜 나갔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대출금으로 하고 계시다면 싫어하시잖아요. 못하게 하시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다 팔아가지고 대출금 먼저 갚고 그다음에 또 갚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자 또 한 300, 500만 있으셔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럴 수 있다면 이번에 포트를 제가 보니까 뭐 2%, 4% 갖고 계신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포트를 먼저 보고 얘기를 네네네네. 나눠볼까요? 다정 씨 네. 포트를 좀 보여주시죠. 네, 이번에 포트폴리오 보시면 SM 코어가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15%, 선익시스템 15%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모와 메타랩스 10%, 율초화학이 2%, LNF 4% 이렇게 7종목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종목이 많은데 뭐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제일 많은 종목은 15%부터 2%까지. 네. 분할 매수는 잘 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투자금이 4천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4천만 원 정도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를 생각해 보면 2종목 정도, 많으면 3종목 정도. 근데 이제 초보자분이시라면 10%, 25%씩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한 4종목 정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3종목 갖고 계시고 1,000만 원 현금 갖고 계시는 게 제일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이게 2%, 4%짜리는 사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놨다가 입질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 다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돈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라면 좀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 3%씩 벌어가지고 이거 언제 메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박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비중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율초화학과 LNF는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2%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리하시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봐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SN코어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래 좀 늘어났어요. 근데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해야 되겠지만 사실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10만 주 거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S&Co 그냥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정리요. 율촌학은 4% 갖고 있다고 하셨죠. 이 프로그램만 보셨어도 율촌학 2% 갖고 예, 있습니다. 제가 네. 이 노란색으로 저는 이 상담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 박스를 지우지 네. 않고 있잖아요. 이때만 하셨더라도 여기에 매물벽이 있다 하지 말아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도 매도입니다. 네. 매도.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4,332원에 제이준 코스메틱도 지금 거래량 보시면 17만 주. 이 종목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 의견 주셨고요. 자, LNF 살펴볼까요? 24,094원에 비중이 4%입니다. 4%죠. 네. 이 종목도 매도예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개별적인 종목 상담보다는 이분의 포트를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고 싶은 거예요. S모 두 번 하한가 마셨다고 했는데 네, 스모. 세 번일 텐데 어떻게 두 번이라고 하시네요. 5천 원대면. 그러면 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신 것 같은데 사가지고 하한가 맞고 꼬리 달았을 때 좀 더 사가지고 단가가 낮춰지고 막 이러신 것 같아요. 네.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뭐 급격하게 더 떨어질지는 안 보여요. S모는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랫부분으로 2,100원 이탈한 매도. 네. 자 위로 가면 2,600원 정도 되는 매도. 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모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나 빠져나갈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메타랩스입니다. 자, 메타랩스. 네, 1,637원. 이 종목도 한 3, 4일 전에 아래 꼴 단 거 보니까 또 속된 말로 용궁 갔다 오셨네요. 자, 이 종목도 어제 아래 꼬리 부분 1,270원 이탈한 매도하시고요. 네. 위로 오면은 그냥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셔서 1,400원 정도 되면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맨 마지막 종목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의 시스템 이것도 거래가 너무 없어요. 왜 이분은 이런 거래가 너무 없는 종목만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일단 다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지금 7종목 말씀해서 7종목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S모는 잠깐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새로 갈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 같으면 이분한테는 지금 대형주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형주를 안 갖고 계시는데 네. 답답하시더라도 제가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나 같으면 내가 4천만 원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우리 클럽에서도 하고 있는 중기주성으로 갖고 있는 삼성전기. 삼성전기 외국인 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본다면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까지 매수에 좀 가담을 했어요. 외국인이 계속 빼 먹으니까 기관들이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그래서 네.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하나 좀 편입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전기 25%, 삼성전자 25%. 네. 이분은 신경을 덜 쓰고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0%를 밀어넣고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마성 주시고 참 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겠고 제가 S모를 말씀드렸었죠. 아까 S모를 두 번 할까 마셨다고 했는데 이분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S모랑 사실은 회사는 율촌화학 같은 회사들이 괜찮거든요. 율촌화학 다시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하나씩 좀 받을게요. 율촌학 14,050원이고요. 비중 2%입니다. 율촌화학 제이준 코스메틱. 자 이렇게 종목들 한 번씩 볼게요. LF 메타랩스 지금 이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는 이거 늘 종목이 없어요 지금 없어서 그래요. 그런 대형주를 좀 실어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 50%까지만 짜드리고 나머지 50% 제가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수산주가 하나 괜찮은 게 있었거든요. 네. CJ 시푸드라는 종목과 사조 오양이라는 종목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 조류독감 얘기도 나오고 네. 돼지열병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수산주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개별주를 본다면 최근에 유행하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방역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역주 중에서는 오늘은 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고민되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원래 시간이 이렇게 잘 안 끄는데 마지막 시간에서 좀 그렇네요.
이게 지금 일단 현금 보유를 1,600만 원 하고 갖고 보유하고 계신 거는 괜찮은 상황인 네, 거죠. 좋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너무 분할로 하셨어요. 지금 2,400 가지고 7종목 갖고 계신 건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거 대처해 줄 수 있는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 거는 뭐 천천히 네. 이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의 이 그 포트폴리오를 쭉 보시면은 성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 같으신가요? 보시기에. 이분은 주식을 사가지고 네네. 떨어져도 못 파시는 분이에요. 아. 딱 보면 에스모 하나만 봐도 알겠고요. 네네. LNF라든가 율촌항이라든가 지금 선희시스템, 메탈리스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네. 늘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하면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사실은요. 크게 사실은 아까 7종목이 크게 지금 거래가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횡보내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반등이 나올 자리예요. 나올 자리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이 있는 거, 눈이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오래되셨지만 종목이 만약 반등이 딱 나오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더 싫거나 혹은 빠져나올 자리를 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반등 나도 못 팔고 어떤 계기가 돼야 팔아요. 결론엔 큰 손실을 이어져서 질렸을 경우에 파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구력이 있다 보니까 주식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전체를 다 들어가진 않는 제가 아까 2% 4%라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 쪼개서 사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7종목 중에 제가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 예를 들어 이 중에 뭐 2종목 정도 골라라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율촌화학하고 네, 율촌화, 율촌화학하고 선익시스템 정도 서진 시스템. 네. 뭐 그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무조건 보유하라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나마 이 중에 만약 7개 중에 네, 네. 권태민 네가 갖고 있으면 2개만 고르면 뭘 고를 것이냐. 네, 그럼 네, 전 사실 이해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골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네, 이해했습니다. 죽어도 고르라 그러면 이 2종목을 고르겠어요. 그래서 50%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율촌화 선시스템 이 정도로 이제 갖고 계신 종목이니까 네, 네. 그 힘을 실는다면 그쪽으로 힘을 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촌화학이나 선익 시스템 정도는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 종목은 다 교체를 하시는 게 네. 맞는 방법이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성향을 저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괜찮다 안 괜찮다는 사실 뭐 국고초도 있고요. 예. 저희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저희 한국경제TV 안에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 읽어주면서 성향을 알아볼 수 있다는 네. 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매도를 못 하신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네. 이제 떨어질 때 과감하게 매도를 대응을 못 하시는, 대응을 못 하신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분이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조언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그 에스모를 보시면 네네. 자, 에스모 차트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2번 하한가 맞았는데 뭐 가슴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실은 하한가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3번이 나온 거거든요. 4번째 하한가에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횡보해주고 있는데 팔자리가 없었어요. 지금 팔자리가 없었다고 이제 보이잖아요. 이걸 보시게 되면 T자형이 나오고 있죠. T자형은 아랫꼬리 그러니까 역으로 된 T자형. 그러면 여기서 점으로 하한가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왔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 이 부분에 매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거래가 터졌잖아요. 네.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이 하한가 매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한가 매매도 있지만 대량 거래가 발생될 때 그러니까 계속 하한가가 3번 정도 나오면 4번째 풀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 공식화된 게 있는데 네네. 가끔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 회사가 뭐 많이 따르면 뭐 못 벗어나겠죠. 그러면 3번 하한가 나오고 4번째 날에 머릿속에 한번 담아둬 보세요. 하한가가 1번, 2번, 3번이 나오고 4번째 날 급락을 해서 진행될 때 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보합까지 왔을 때 그러면 하한가로 시작했다면 30%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따라가죠. 그렇죠. 30%를 버리고 보합 근처에서 편입을 했다가 위로 가면 한번 팔고 아래로 가도 한 5% 손절하고 위로 가면 한 7, 8%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15%, 2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노리고 있다가 무려 60% 높게 사는 거예요. 하한가가 10,000원이라면 보합이 13,000원, 위로 가면 16,000원이잖아요. 그럼 6,000원 비싸게 16,000원에 사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 사이에서는
한가를 벗어나면서 상을 가는 종목은 눈 감고 찌르라는 말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첫 상 아니면 안 돼요. 27% 8%안 돼요. 네. 꼭 상입니다. 상에서 하면 그다음에 갭을 다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좀 위험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질 때 분명히 나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신 게 아니라 안 나오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실 거냐면 이분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떨어져서 못 파는 거는 이해가 돼요. 두렵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못 파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못 판 게 아니라 안 파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못 팔 것과 안 판 것, 내가 잠깐 안 보고 있어서 못 판 것과 보고 있으면서 안 판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 당신 뭔지 아시죠? 갑자기 뚱딴지처럼. 부동산은 물건을 내놓고 임자가 있어야 팔잖아요. 그럼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런 표현해도 되나? 흥정을 하고 그렇죠. 주식도 흥정을 하죠. 호가창에서 흥정을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팔 수 있죠. 매수 호가에 던지면 매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를 끄는 걸 사면 매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사고 팔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좀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종목들 에스모라든가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시는데 급락을 할 때 네. 대응을 안 하시면 안 된다. 물론 결과론적입니다. 이것도 결과론적이고 제가 얼마 전부터 방송에 나서 말씀드리지만 차트 놓고 말하는 건 누군지 다 해요. 그렇죠. 지금 이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기에 이제 T장이 있는데 이때 왜 못했습니까? 얘기 누구나 다 할 거예요. 결과 나왔잖아요. 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하락을 하면 매도하셔야 돼요. 대량 거래 발생되면 상승하면 추가 편입해서도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래량에 답이 있다는 걸 아시고 네. 차트를 놓고서는 이랬기 때문에 이거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팔았으면 여기서 하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치겠죠. 그런 좀 창피한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량 보고 하시면 된다. 좋습니다. 팁을 이제 시청자분께도 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하락하면 매도,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상승하면 매수인데 과거의 상승 초기에 최대 거래량의 1.5배 발생되면 안 좋고 네. 그 미만이면 좋다. 제가 사실은 판사하면서 오늘 마지막 그 강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죠. 지금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해드리고 나중에 뭐 시간 내서 네. 뭐 PD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뭐 저희 또 유튜브로 또 간간히 네네네. 저희가 제가 쫓아가면 되니까 계신 곳으로 방송까지 모시기면 저희가 카메라 들고 뭐 제가 쫓아가서 한번 알겠습니다. 그 깨알 같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